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인들의 미국 정치계 도전,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한인 2세, 3세들에게 정치적인 힘이 되고 또 동포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격려의 박수와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정치 1번지 저지3 시장에 도전하는 윤여태 의원을 후원하는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이 시장이 되면 차세대 한인들의 정치적 기반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저지시티 윤여태 의원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 어제 저녁. 행사장을 찾은 한인들이 차례로 윤 의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감사의 인사를 나눕니다. 윤여태 의원이 내년도 저지시티 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처음으로 가진 대규모 후원 행사. 2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한인 시장 탄생을 기원했습니다. 시장으로 간다는 것이 결국은 기금모금과도 같은 연관이 있고 기금모금 없이 아무리 시장 준비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시드머니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뉴욕, 뉴저지 전 동포를 상대로 한 그런 기금모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열었습니다. 한인 예술인들의 공연이 차례로 이어지고 참석한 내빈들이 단상에 올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시의원 선거처럼 내년 시장 선거에도 꼭 승리해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초석을 다시는 그런 정치인으로 커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태 의원은 오늘날 자신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한인들의 아낌없는 후원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힘든 싸움이겠지만 꼭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이 시장이 되면 한인 2세, 3세들을 시정에 참여하게 해 차세대 한인 정치인 배출에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 오롯힘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되도록 내 이 한 몸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할 테니 염려 마시고 절실히 저가 다음 선거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에는 어제 5만 5천여 달러의 후원금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행사 비용을 제외한 4만 5천여 달러를 적립하게 돼 지금까지 20여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후원에는 연말까지 100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한편 윤여태 저지3 시의원을 뉴저지주 지역 유력지 저지 저널이 집중 조명했습니다. 저지 저널은 또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윤 의원의 시장 자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지저널은 8일 윤여태 의원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여태 저지3 시의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저지저널은 윤 의원이 지난 2013년 저지3 의회에 최초로 당선된 한인 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재산세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7일 호텔의 풍림 연회장에서 열렸던 윤 의원의 대규모 기금 모금 행사 소식을 전하며 후원 행사에서는 총 300여 명의 후원자가 참석해 기부금을 내는 등 윤 의원에게 힘을 보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윤여태 의원이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찬성표가 51.2%로 반대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 의원 측은 내년 시장 선거를 위해 선거대책총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승진 후보가 본격적인 유권자 청원 서명 캠페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유권자 1,000명의 서명이 있어야 정 후보의 이름이 투표 용지에 실리게 됩니다.
정승진 후보는 7일 지역군의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청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정 후보가 주 상원의원 후보로 정식 등록하기 위해서는 7월 14일까지 민주당 유권자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정 후보 측은 청원 서명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서약이 아니라 단지 후보의 이름이 투표 용지에 오르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원 서명에 동참을 원하는 지역군의 민주당 유권자들은 정승진 후보 사무실로 문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후보가 출마한 16지구는 플로싱과 머레이힐, 베이사이드와 우드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 인구의 53%는 아시안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주 예비선거는 오는 9월 13일 실시됩니다. 정 후보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42%의 득표에 그치면서 현역 토비앤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에 밀려 낙선한 바 있습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7일 열린 뉴저지주 예비선거는 예상대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고 도널드 트럼프와 나란히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CNN 등은 어제 오후 9시 30분쯤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슈퍼 대의원들의 추가 지지와 이날 뉴저지주 승리 등으로 샌더스 후보를 물리치고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CNN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뉴저지주 등의 선거 결과까지 포함해 이미 공화당 대의원 2,472명 중 과반을 훌쩍 넘는 1,338명을 확보했습니다. 클린턴도 민주당 대의원 4,765명 중 역시 과반을 넘는 2,434명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날 뉴저지주 예비선거에 나선 민주당 팰리세이즈 팍의 크리스 정, 테너플라이의 데니얼 박, 포트리의 피터 서시 의원은 경쟁 후보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본선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잉그루드 클립스 시 의원에 도전하는 앨런 박 민주당 후보도 무투표 당선돼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시 의원직을 놓고 대결합니다. 한인 15명이 후보로 나서 관심을 모은 펠파 공화당 정당 위원 선거에서는 폴리 버겐 카운티 공화당 협회 한인위원회 위원장 등 13명의 한인 후보가 대거 당선됐습니다. 1966년에 창립된 한국문화센터가 과거 문화회관 건립 목적으로 동포사회에서 모금한 기금 중 일부를 오늘 뉴욕 한인회의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10만여 달러에 달하는 기금의 목적과 사용 방법을 놓고 한인사회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문화센터 1966년 설립돼 올해로 50년을 맞는 회원제 비영리 문화단체입니다. 최근 이 단체가 40여 년 전 문화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이 다시 알려지면서 한인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센터 김정희 회장과 회원들은 오늘 플러싱 금강산에서 뉴욕 한인회에 1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인회관 살리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취지입니다. 문화센터 측은 현재 보유한 기금은 10만 8천 달러로 이 돈은 1967년부터 76년까지 한국문화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한 돈 7만여 달러에 장기예금 이자 수익이부터 10만여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문화센터는 1968년부터 97년까지 전반기에는 각종 페스티벌 개최 등 행사 위주의 활동을 했고 1988년부터 작년까지는 도서 출판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밝히고 올해도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관을 만들기 위한 기금 모금이었죠. 그것은 우리 차트에 의해서 그 인가된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따른 것이지 우리가 그 외의 목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IRS에서 저희들한테 non-profit organization 준 것은 non-profit organization의 목적이 cultural activity, library, publication, 그 다음에 스페이스란 말이 써 있어요. 하지만 98년부터 작년까지 17년 동안 출판물은 단 5권. 마지막 출판물이 나온 것이 2007년도이고 그 이후 9년 동안은 활동이 전무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모금된 7만여 달러는 당시 화폐 가치를 놓고 보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돈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포들의 성금으로 모아진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시민권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 1분기에만 1000여 명이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에는 한인도 약 30여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조세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1000명이 넘는 미국인이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5일 발표한 시민권 포기자 명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총 1158명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외 거주를 선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30여 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국제조세관계 전문 로펌이 그동안 발표된 국세청 시민권 포기자 명단을 대조한 자료를 워싱턴 포스트가 이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시민권 포기 현상은 2013년부터 급격히 늘었습니다. 2008년 1분기에는 123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 2분기에 113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연간 통계로는 2013년 총 2999명, 2014년 3415명, 2015년 427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드림 액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하원의 통과는 여러 차례 있어 왔기 때문에 상원 통과가 관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40만 뉴욕주 불법 체류 대학생들이 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뉴욕주 하원은 6일 본회의를 열고 드림 액트 법안을 가결시킨 후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동안 드림 액트 법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나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주 상원에서 번번이 공화당의 거센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뉴멕시코, 워싱턴주에 이어 전국에서 드림 액트를 시행하는 5번째 주가 됩니다. 이 법안은 드림 기금이라는 사설기금을 조성하고 불체 신분 학생들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주 내 사립대학에서 학업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HEOP와 EOP, C스텝의 혜택을 불체 학생들에게도 주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칼 헤스티 뉴욕 하원 의장은 이번만큼은 상원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드림 액트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21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예산안이 전격 합의됐습니다. 예산안은 뉴욕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중산층 살리기, 그리고 문화단체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시의회가 821억 달러 규모의 2016에서 17 회계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예산안은 뉴욕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중산층 살리기, 문화단체 지원 및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하계 청소년 직업 프로그램 및 방과후 학교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뉴욕시는 3,9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14에서 24세 사이 젊은이 6만 명이 여름 기간 정부기관이나 일반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2,100만 달러의 예산으로 뉴욕시 내 공립도서관의 운영기간을 주 6일로 늘리고 해변과 수영장 운영기간도 17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고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1,750만 달러를 투입해 썸머스쿨을 확대하고 1,760만 달러 예산으로 초등학교 9,000명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층과 노인 지원 예산도 180만 달러 늘었고 500만 달러는 긴급구호 식량 배포에 사용됩니다. 최근 플러싱 지역에서 아시안 여성의 가방을 노리는 소매치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소매치기 대상은 메인스트리트과 루즈벨트 애비뉴 등 가방을 메고 대로를 걷는 아시안 여성들과 대형 슈퍼마켓과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 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